이번 주에 이 기사가 났는데 페이스북이 AR 모자 특허를 냈습니다. 제목이 미래지향적 헤드기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미래지향적인 것 같으신가요? 여기 모자에 앞에 이렇게 요게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캡 같은데 요걸 통해서 보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게 보인다는 특허를 페이스북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나름 이제 아이디어를 쓴 게 안경 이런 게 불편하니까 지금 채팅창에 힙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억지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캡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모자를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다. 기존 이 AR 헤드셋, 증강현실 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지향적인 헤드기어 디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페이스북이 주장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적어도 페이스북이 지금 선두주자로서 증강현실, 다가오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아마존도 예전에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 할 때 특허 엄청 많이 냈거든요. 특허를 미리 내놓고 선점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압도하려고 페이스북이 지금 특허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진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분야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지만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하는 웬만한 테크 기업들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없지 않을까.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저커버그 기사 났는데 보시면 페이스북은 이제 스마트폰은 애플한테 내줬지만 이 스마트폰 다음 시장은 확실하게 여기다 라고 강력하게 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좀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미래에는 아예 미디어, 예술, 스크린, TV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뭔가 실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가상세계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까지 주장하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온 게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게 곧 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이제 자료에 띄워드리는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통틀어서 메타버스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페이스북 CEO가 3개의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떤 미래가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이 메타버스가 되면 디지털 의류가 생겨난다.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네이버에 이미 제페토 캐릭터가 이미 여기 나이키 입고 있습니다. 그쵸? 나이키는 실제로 옷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라이센스 주고 여기서 뭐 10대, 20대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우리 같은 뭐 3, 40대도 들어갈 거고 실생활처럼 여기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나만의 아바타를 꾸민다고 하면은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있는데 야, 이 디지털 의류가 이 페이스북 CEO가 그리는 미래에서는 첫 번째로 신사업 기회다. 이쪽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기사를 보면 VR 세계관이 본격화되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까? 저커버그 CEO가 디지털 의류를 언급했다. 메타버스 비전의 큰 부분은 많은 디지털 상품이 생겨날 것인데 구찌, 나이키, 컨버스, 디즈니 등 패션 브랜드들이 잇따라 입점했다. 여기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쪽의 분야가 결국은 또 돈을 벌까?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에서 저는 이 지적재산권, IP, 브랜드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옷을 실제로 만들어서 팔려면 인건비 들여야 되고 원자재 들여야 되고 유통해서 마진 남기고 하려면 수익성이 뭐 그래도 나이키 많이 남기지만 디지털에서 실물도 없는데 그냥 라이센스 주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기겠구나. 나이키 말고도 명품들 역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이 시장이 커지면 돈이 더 생기겠구나. 확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명품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시 자기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새로운 시장이 생겨도 튼튼하다. 더 수익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나이키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는데 가상세계에서의 나이키는 무궁무진한 수익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채팅창에 싸이월드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전 세계 장악했을 텐데 하시는데 저도 이거 보고요 여러분 딱 싸이월드 생각났어요. 페이스북보다도 싸이월드가 먼저 생겼다고 하던데 맞죠? 그거 잘 관리했으면 전 세계를 집어삼켰을까요? 그런 거랑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다. 기술 개발과 함께 게임 스킨 같은 건가 그렇죠? 아바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예 이 페이스북 CEO가 대놓고 펠로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펠로톤?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그 기업인데 작년에 핫했던 기업인데 저커버그 CEO가 아예 펠로톤을 되게 대놓고 언급했어요. 이제 가상 공간 열리면 VR 디바이스 착용하고 복싱이나 댄스 클래스 구독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 이미 되고 있죠.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이미 홈 트레이닝 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펠로톤이 이미 강사와 상호 소통하면서 운동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 CEO는 이제 가상 공간 열리면 여기서 또 다른 구독 경제가 열릴 것이다. 이 부분에 집중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넷플릭스는 그걸 하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2D로 그러니까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면서 화면 보면서 소통하는 정도겠지만 이제 페이스북 CEO가 말하길 운동하면서 그 헤드셋이나
기기를 끼고 운동하면 강사분과 소통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게. 실제로 지금 제가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거리두기가 시행되니까요. 그리고 고객 경험, 색다른 경험을 중시한다. 나에게 딱 맞는 이런 1대1 커스터마이징 된 이런 경험을 주는 기업들이라면 얼마든지 구독료를 내겠다. 설문을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미팅 컨퍼런스 방식의 변화인데, 이거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 CEO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도 영구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미팅과 컨퍼런스 방식을 바꿀 것 같다라고 예상하셨는데, 혹시 여기 뭐 회사원도 많이 계시겠지만 직장 다니시고 뭐 업무 출장 이런 거 경험해보시면 이제 페이스북이 그리는 그림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거 사실 저는 회사 출장 갔을 때 이거 해봤거든요. 유럽 갔을 때 해봤는데 아직 초기지만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화면 앞에 서면은 제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고 전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가상으로 모여있는 겁니다. 진짜 모여있는 게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마치 실제로 모여있는 느낌으로 아바타가 생기면서 하는 방식이 진짜로 이제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끊기지 않는 인터넷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G, 6G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러려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것 같고 VR, AR 기기가 필요할 것 같고, 해킹 안 당하려면 보안. 맞아요. 채팅창에 소목님 근데 이런 것들 하려면 통신 속도가 중요한데 통신 타워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욱 끊기지 않는 빠른 인터넷,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일단 기반이겠죠. 5G가 되고 이걸 뭘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거 화상회의 하는데 이거 막 사람들 서로 얼굴 보는데 막 뚝뚝 끊기고 막 얼굴 막 진짜 해괴망측하게 보이면 누가 이거 쓰겠습니까? 일단 기반이 빠른 통신망, 채팅창에도 그래픽카드, 반도체, 편하게 쓸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 그리고 이런 것들 채팅하는데 해킹당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이 삶이 불러오면 하이브리드 업무.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외국에서 제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얼굴 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오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페이스북은 확실히 이 시대를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G, 6G 이 통신 장악하려고 스타링크 준비하고 있잖아요. 연결을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페이스북 CEO가 알려준 투자 기회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해봤는데, 디지털 상품, 이건 브랜드, 가상 공간에서조차도 구독 경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다. 그리고 미팅과 컨퍼런스 방식의 변화가 또 다른 우리 삶의 변화를 많이 불러오지 않을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내면 계속해서 투자할 기업들이 한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페이스북이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2014년부터 이미 매년 이 리포트를 냈었어요. 이게 페이스북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캡처해 온 겁니다. 들어가 보면 고맙게도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가 보시면 페이스북이 도대체 무슨 꿈을 그리고 있는지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AR, VR 혁신 트렌드 보고서 올해께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요약을 해왔는데요. 일단은 페이스북이 그리는 데이터 기반으로는 일단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6배는 커질 거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지출, 이 분야에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재밌는 게 한국이 앞서 나가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라이브 들으신 분들께도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익숙한 거네 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게 진짜 IT 강국이라서 빠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성장세를 타고 있는 이 잠재력에 주목해서 보고서에서 보면은 2020년 기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AR, VR 컨텐츠 검색량이 엄청 증가했대요. 44%. 그리고 관련 제품 문의에 75% 늘어났는데, 더 웃긴 게 미국과 일본 페이스북 그룹은 52%, 67% 늘어났는데, 이것도 많지만 한국의 경우 649%라는 이례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대요. 한국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거죠. 오죽하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미국에선 잘 안 쓰이는데 한국에서만 더 책도 나오고, 오죽한 메타버스 펀드가 미국엔 없거든요. ETF도 없어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은 메타버스 ETF 펀드가 벌써 생겼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고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고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유리한 입지가 아닌가. 빠른 민족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진짜 이런 부분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649%. 이게 페이스북에서 AR, VR 관련 자료를 얼마나 많이 이제 그룹을 만들고 페이지를 만들었냐 봤는데, 미국은 52%, 일본 67%인데 한국은 649% 성장했답니다. 와, 압도적이죠. 빠른 민족입니다, 정말. 페이스북 그룹 성장률, 요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개인도 있는데 그룹 이렇게 페이지 있죠. 페이스북 무슨 그룹, 단체, 모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룹, 그 그룹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페이스북 안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룹이나 페이지, 모임이 늘어나는 성장률이 649%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모임들, 크고 작은 모임들 이런 얘기하는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래서 그 리포트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 안경만 쓰면 어디서든 부모님을 찾아가고 점심시간에 루브르 박물관을 둘러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이제 페이스북 이쪽 가상현실, 증강현실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봤고, 스마트폰도 분명히 우리가 소통하는 데 좋아졌는데 이제 AR과 VR이 오면은 훨씬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거다라고 담당자가 또 언급을 했고, AR 이 증강현실이 있으면 우리는 거실에서 바로 가구를 배치하고 직접 옷을 입어볼 수 있다. VR로는 먼 거리에 있더라도 제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제품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은 확실히 이제 리포트를 제가 읽어보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어요. 2030년이 먼 것 같지만 금방 올 미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보고 페이스북이 준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이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즉 한 달에 이용하는 인구가 연말까지 30억 명입니다. 진짜 많지 않나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75억이라는데 야, 올해 1분기까지 28억 5천 명 모았고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30억 명은 무리 없이 간다고 하는데, 이 30억 명이 매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뭐 관련된 페이스북에 가진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인구를 얼마나 메타버스로 데려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모았죠. 플랫폼이 참 대단한 게 뭐든 사람 일단 모아놓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돈 버는 게 광고죠. 페이스북은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99%가 광고거든요. 돈 버는 거의 99%가 광고니까 최대한 사람 많이 모아놓고 거기 광고 띄우면 됩니다. 그게 단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분석할 때는 그냥 이용자 수가 잘 늘어나는가만 보면 됐었는데, 아까 채팅창에도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맞아요. 바로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이게 쉽지 않은 게,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되게 장밋빛 미래고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페이스북이 VR 게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VR 기기에다가 광고를 넣겠다고 했는데, 넣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반발이 나옵니다. 이용자들이 광고에 어떤 우리 데이터가 이용될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된다, 안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페이스북도 변명을 하긴 하죠. 해명을 해요. 그 기기에서 녹음한 대화나 이런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는 절대 개인적으로 이제 광고 이런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역시 이용자들은 내가 돈까지 내고 지금 이미 유료로 결제해서 돈 내고 쓰고 있는데 광고까지 또 봐야 돼? 라는 불만도 있고, 개인정보 나 지금 데이터 주기 싫어, 내 개인정보를 뺏어가는 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확실히 앞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좀 돼야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 시장이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 넷플릭스도 이거 한번 시도했었잖아요. 넷플릭스는 월 구독료 9,900원 내잖아요. 넷플릭스가 요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광고 투입하겠다 했다가 완전 그 욕 바가지로 먹고 바로 취소했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요 모델들이 지금 아무래도 광고 기업들은 결국은 광고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시도하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료 플러스 우리 광고 넣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디즈니 플러스는 그러면 우린 광고 안 넣고 차라리 구독료 인상할게 해서 이제 구독료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광고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페이스북도 광고 쪽에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 메타버스로 데리고 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페이스북이 올해 25%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시장이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승하는 건 보면은 알파벳이 광고 대장인데 40% 상승했고요. 많이 상승했죠. 페이스북이 25% 상승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제한이 좀 풀리면서 백신 맞으면서 일단 광고주들이 돌아온다는 기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비빌댔거든요. 확실히 이제 백신 접종률 높아지니까 그 기대로 이제 미국, 유럽 순서대로 하니까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메타버스 얘기만 먼저 드렸지만 페이스북은 올해 하반기에도 경제 재개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쁠 게 없지 않을까, 반독점 이런 우려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작년 대비는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작년에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는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코로나 수혜주였기 때문에 올해 이용자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백신이나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용자 수 늘어나는 건 좀 줄어들겠지만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광고주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지금 광고주들이 그동안 못했던 광고를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쇼핑에도 광고 시작했죠. 이제 단기적으로 하반기에는 페이스북이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들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앞에 소개해드린 큰 그림 그리고 있다. 근데 이건 실적에는 큰 단기 영향은 없다.
당연히 돈 버는 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 알아두면 좋으실 게 애플이 지금 스마트워치 시장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애플 잡으려고 스마트워치 출시합니다. 요거랑 메타버스랑 연결시키려고. 근데 애플은 반대로 내년에 페이스북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AR 글래스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완전 격전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올해 미리 이런 거 공부해 두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기사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이제 스마트워치 누가 이기냐, AR 글래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누가 이기냐 이러면서 지금 내년부터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애플이 뭐 개인정보보호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지금 가격적으로도 비싼 게 없다. 지금 채팅창에도 작년 페이북 광고 시장 많이 죽어서 주가 많이 못 오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못 올랐고 올해 페이스북과 알파벳이 그래서 좋습니다. 작년에 페이북하고 알파벳이 제일 못 올랐거든요. 광고 시장이 죽어서. 근데 올해는 정작 애플, 마소보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올해는 요 광고 시장 쪽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